자, 이번 시간에는 그 샌드메일하고 그 DNS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이론 설명드리면은요. 네. 먼저 메일 쳐 보겠는데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은 윈도우 쪽은 주로 그 메일 서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게 그 익스체인지 서버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주로 이제 이 메일 보안에 있어서는 그 리눅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설정할 것들이. 그래서 처음 볼 게 샌드메일 설치하는 거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샌드메일 버전 점검하는 거. 만약에 너무 오래된 버전을 쓰게 되면은 그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한 버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팸 메일 릴레이 제한이 또 있습니다. 이게 오픈 릴레이라는 건데, 이 스팸 메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팸 메일은 의도하지 않는 악성 메일을 발송하는 게 스팸 메일인데, 스팸 메일을 발송을 제한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신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발송을 제한하는 경우는 그 메일 서버에 오픈 릴레이라는 기능이 이네이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어떤 목적이냐면은, 잠깐만요. 네. 자, 보시면은 여기에 메일 서버가 있고요. 이 원래 메일 서버는 다른 서버에게 메일을 보내서는 반드시 그 계정이 있어야지만이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픈 릴레이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은 이 메일 서버에 계정이 없는 사람도 이 메일 서버를 통해서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좋죠.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여유 자원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메일 발송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메일 서버에 계정이 없더라도 메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해서 제가 운영하는 서버를 경유해서 다른 사이트로 메일을 발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내는 정당한 메일도 해당 IP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스패머가 보내는 스팸 메일도 같이 발송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불필요한 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릴레이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오픈 릴레이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원적인 메일 서비스에서는 이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메일을 발송하는 기능을 막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메일 서버에서 우리 메일 서버로 보내는 스팸 메일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그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자, 수신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필터링 기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광고를 보내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특정한 문자일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광고 또는 카지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미지 링크를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미지 링크를 보내서 이제 이런 문자를 피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역으로 이제 이런 메일을 본문 내용에 이런 문자열이 없고 태그라든지 이미지만 있는 경우에도 스팸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그래서 정보통신 망법에 따르면 최근 한 몇 년 됐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홍보용 메일 또는 이제 광고용 메일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메일 제목에 광고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이런 문자를 가지고 필터링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이걸, 그냥 과거에는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 점을 집어넣거나 언더바를 이용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패턴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문자를 통해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필터링을 편하게 위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솔루션을 이용한다면은 메일 수신 통제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이메일만 수신하게끔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경우는 만약에 이 메일 서버로 제가 메일을 보냅니다. 보내면은 이 메일 서버는 바로 보내지 않고 다시 저에게 메일을 발송해요. 그래서 이 메일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저의 이메일이 이 메일 서버의 계정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처음 보낸 메일이 스팸 메일을 한다면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메일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인증도 번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캡처 같은 거, 이상 문자 같은 걸 통해서 시스템이 인지할 수 없고 사람만 인지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직접 봐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등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계정이 이 서버에 등록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메일을 발송하고 수신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금융이라든지 규모가 큰 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제한도 있고, 그리고 일반 유저라도 일반 사용자가 아니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사용자가 다른 분의 메일박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권한을 제한시키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샌드메일 설치해야 되는데 YUM하고 인스톨하고 샌드메일 인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간단 설정하기 위해서 컴피그 파일이죠. 샌드메일 MC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얘를 컴파일하기 위한 게 M4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컴피그 파일은 이제 CF라는 파일이 있고, 수정한 다음에 스타트해서 이메일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딱히 보안 설정은 아니고, 이제 만약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설정하기 위한 명령어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샌드메일 버전 점검인데, 샌드메일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하기 쉽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안전한 패스워드를 샌드메일 버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BF와 동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리눅스에서는 굳이 샌드메일 말고 다른 메일도 있긴 한데 가장 널리 알려지는 게 샌드메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만큼 취약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불필요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긴 한데, 대부분의 이제 NMS나 SMS 같은 그런 자동화 도구 쓸 때는 샌드메일을 많이 이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웹사이트나 이런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는 불필요하다면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먼저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설치해버려야겠죠. yum install 샌드메일 이렇게 하면은 가장 최근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다운받았네요. 자, 지금 쓰고 있는 게 8.1.5 2.7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VI하고 ETC 밑에 메일 밑에 sendmail.mc 이렇게 하면 설정 파일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config 레벨이나 이제 로그 레벨들, 메시지 같은 거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패스 같은 패스라든지 이런 인증 방법 같은 것도 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리눅스 운영자가 아니라 보안 설정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컴파일 만약에 수한 게 있다면은 컴파일 시켜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샌드메일 MC를 리다이렉트 시켜서 ETC 밑에 메일 밑에 샌드메일 CF로 설치가 안 됐나 본데요. 네, 됐습니다. 잠깐만요. 파일을 열 수 없다. 지금 파일이 빠져서 지금 컴파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피그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원래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기본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vi sendmail 하고 그리고 sendmail cf 이게 이제 컴피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안 만들어졌나? 아까 M4가 없다 보니까 이게 실행이 안 돼서 아마 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뭐 기능을 보는 게 아니니까 이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스타트해서 만약에 자, 먼저 버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잠깐 버전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먼저 확인할 게 프로세스 명령, PS 명령 하시고 샌드메일을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메모리 어디인가 샌드메일이 실행되어 있다면 아마 지금 보일 거예요, 뭔가가. 그리고 버전 확인하기 위해서는 텔넷 로컬호스트 25 하면 25번이 이제 포트가 되겠죠. 확인해서 확인하는데 만약에 이때 버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샌드메일.org나 벤더사에 문의해서 패치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ps-ef grep 샌드메일 네, 올라와 있나요? 아주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네, 저 빼먹는 것 같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톨. 샌드메일은 그 샌드메일하고 CF도 같이 여기 빠졌나 봅니다. 그리고 관련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것도 같이 한번 혹시 모르니까 이제 아까 안 됐던 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안 됐던 게 M4 etc 메일에 샌드 메일에 MC 파일이 etc의 메일에 샌드 메일.cf. 예. 이제 서비스 샌드 메일 리스타트. 네, 됐네요. 이제 메모리에 떤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ps-ef grep send mail. 네, 지금 메모리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프로세서 나오면 지금 샌드메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마지막에 있는 그랩만 보인다면은 이제 활성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봐서 메모리 활성화된 거를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볼게 버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버전 확인할 때는 텔넷 이용했었습니다. 텔넷 로컬호스트 초대고 바로 입력을 해도 돼요. 이래 25번 하시면은 네. 지금 샌드메일 버전 나와 있네요. 8.15.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한 건지 최근 버전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 가보면 되죠. 아까 네. 여기 하셔가지고 가장 최근 버전이 뭔지 예, 지금 8.15.2가 가장 최근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것도 8.15.2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버전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볼게. 자, 이제 볼게. 스팸 릴레이 제한 되겠습니다. SMTP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 스팸 메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서버의 부하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릴레이 기능을 제한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먼저 샌드 메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컴피그 파일에서 릴레이 디나이 기능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샵이라는 게 주성문이거든요. 만약에 주성문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얘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네. 먼저 VI하고 ETC하고 샌드 메일 보겠습니다. 메일에 샌드 메일 .cf. 네. 여기서 릴레이 denied. 네,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 여기는 주성문이 없죠. 예, 지금은 이제 보안을 강화하느라고 미리 이제 샵을 없애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운영하는 서버에서 이런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릴레이 기능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삭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대부분의 배포판에서는 보안 패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샵을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IP나 이메일 같은 그걸 제한해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etc 밑에 메일 밑에 access라는 파일이 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뒤에 릴레이를 추가하면은 해당 IP에서만 릴레이를 허용하게끔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릴레이 제한 기능을 확인해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게 일반 사용자에 대한 실행 금지. SMTP를 이용할 때 그 해당되는 서버의 일반 사용자 명령어가 Q 옵션을 이용해서 샌드메일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메일 Q, 또 메일도 Q에 쌓여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라든지 설정을 보고 또 들어볼 수 있는 기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인가제에 대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행 금지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샌드메일 CF 이게 설정 파일이었죠. 이 설정 파일 가보시면은 여기에 프라이버시 옵션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 옵션 뒤에 그 리스트릭트 Q런을 추가하게 되면은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거기에 추가해서 옵션을 추가하고 샌드메일 리스타트 하는 거는 쉽죠. 서비스하고 샌드메일 리스타트 하면은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한번 이제 VI하고 ETC하고 샌드메일 메일이었죠. 메일 밑에 sendmail.cf. 자, 여기서 프라이버시 옵션. 네, 보면은 여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 뒤에 보시면 리스트렉트 Q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최근에 나온 버전들은 어느 정도 보안 설정이 이미 활성화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봤던 거는 세 가지 봤어요. 첫 번째가 샌드메일 버전 보는 방법, 그리고 스팸 릴레이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 사용자의 실행을 방지하기 방법도 확인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기반시설 보안 점검의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확인할 거는 이제 도메인 네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그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메인 네임에 대한 보안 패치해 주는 거, 그리고 존 트랜스퍼 그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버전에 존 트랜스퍼 버전이 있고, 그리고 불필요하다면은 윈도우 버전 구동을 서비스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버전에서의 DNS 서비스는 굳이 AD가 아니면은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DNS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버전은 매번 버전이 패치돼 나오지만은 윈도우즈 버전은 버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버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필요 없고, 만약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 취약점 점검 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패키지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서비스 활성화하고 온하고, 그리고 컨피그할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DNS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 스토리하고 바인드, 네, 설치되어 있고, 바인드 chroot 이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바인드 관련되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얘는 옵션이긴 한데, 예, 캐싱 네임 서버 될지 모르겠네요. 예,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설치가. 자, 설정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예, VI하고 ETC 밑에 서비스 먼저 올리는 게 서비스 네임드 스타트. 네, 올라왔고요. 그리고 체킹 컴피그 네임드 온. 포워딩 시켰고, 이제 VI에서 ETC에 네임드 네임 서버.conf 뭐야, 뭐 어떤 파일이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나요? 예. 다 입력이 되겠네요, 보니까. 자,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메모리 PS 볼게요, 한번. 올라왔는지. 뭐, 기능 안 될 거야. 설정한 게 없어가지고, 일단, 메모리 올라온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랩하고, 바인드 하면은, 메모리 안 올라왔나요? 아, 바인드가 아니었죠? 네임드, 예.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첫 번째가 보안 패치 여부, 버전 확인하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존 트랜스퍼. 얘는 뭐냐면요. 자, DNS 서버가 있고, 그 클라이언트가 DNS 서버에게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다수회가 동시에 질의하게 되면은 이 서버의 부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DNS 서버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DNS는 프라이머리 첫 번째 서버가 되고, 두 번째는 세컨더리 두 번째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윈도우즈 보시면은 클라이언트에 도메인 네임 서버를 두 개 입력하게 돼 있을 거예요. 잠깐 볼게요. 탐색기에서 자, 여기서 네, 보시면은 도메인 네임 서버를 두 개 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되겠습니다. 원래는 두 개인데 로드 블란칭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먼저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게 조회를 해서 응답이 오면 사용을 받고,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겠어서 두 개긴 하는데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동쪽 IP 했기 때문에 굳이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프라이머리에 있는 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존이 뭐냐면은 이 프라이머리 서버 관리하고 있는 DNS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당연히 세컨더리에도 같이 동기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동기화가 지원되지 않으면은
만약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면은 둘 다 똑같이 중복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DNS끼리 이런 좋은 정보, 존이라는 데이터를 복제하기 위한 게 이제 존 트랜스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커도 마치 자기가 DNS 서버인 양 프라이머리 도메인에 가서 존 트랜스퍼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프라이머리 DNS 서버에서 존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IP를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키를 공유해서 암호화돼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커 같은 외부에 있는 외부인도 정보를 가져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암호화 키가 없으면은 복구가 안 되겠죠. 근데 암호화는 어차피 안 복구하면서 서버의 부활을 야기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접근을 제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이 존 트랜스퍼가 되겠습니다. 존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안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0 버전, 지금은 더 올라와 있겠지만은 8점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8.3.4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나은 버전을 패치해줘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래에 있는 버전들은 취약한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서비스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버전을 확인하기 위한 거는 네임드 V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한 번 했네요. 이렇게 해서 서비스 올라온 걸 확인했고, 네임 서버의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V 하면은 해당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행된 버전은 9.10.4, 이게 아마 최근 버전일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매번마다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만약에 한꺼번에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톨하고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업데이트 버전을 반영할 수 있고, 물론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테스트 해보셔서 이상 요구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업데이트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그새 또 바뀐 게 많네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업그레이드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못지않게 편리한 것 같아요. 업데이트 부분만 본다면은. 자, 그래서 네, 저거 하는 거니까요.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하게 되고, 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버전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꽤 많네요, 버전이 이제. 그래서 이런 버전들 사용하고 있다면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DNS 관련 취약점이 공개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네, 9.11이 뭐 최고 버전인 것 같습니다. 9.10이네 보니까. 네. 9.10.4.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것도 9.10.4. 네. 가장 최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오타가 좀 있나 보네요. 여기서 네, 점이 빠졌습니다. 네. 다음에 존 트랜스퍼, 이게 존 정보를 복사하는 건데 프라이머리 DNS하고 세컨더리 DNS 간의 존 정보, 이쪽에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기능인데 승인받은 조 세컨더리 DNS 서버로만 보낼 수 있게끔 제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컨피그를 보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해당 서비스에서 DNS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네임드 컴프와이 밑에서 옵션즈에서 allow transfer 요 사이에다가 IP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IP가 세컨더리 IP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4.0 쓰고 신다면은 엑스퍼넷 쓰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으면은 중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데몬 보셔가 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ps-ef 그랩에서 named 메모리 떠 있고요. 그리고 vi에서 etc 밑에 named conf 예, 보겠습니다. 바로 예, 뭐 옵션이 몇 가지가 있고 포트도 이제 53번 포트 이용할 수 있고 디렉토리나 이제 폴더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쿼리는 로컬호스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고 정보도 있겠고요. 존 정보도 있네요. 여기서 옵션즈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옵션즈가 여기 있죠. 여기서 아예 존 트랜스퍼 항목이 없네요. 보니까 만약에 세컨더리 DNS가 있다면은 allow transfer 이렇게 하시고 192.168.2.2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세컨더리 IP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닫기 하시고 또 얘는 설정을 바꿨으니까 리스타트 해야 되겠죠. 그래서 named d 리스타트 하시면은 네, 이제 반영됐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으면은 이제 만약에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은 물론 서비스 네임드하고 스탑 해도 돼요. 예. 그럼 이제 ps-ef 그랩 네임드 이렇게 하면 이제 없어진 거죠. 이거 뭐 입력한 거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용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윈도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승인된 도메인 네임만 가게끔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누르시고 실행하시고 DNS 매니지먼트 이게 콘솔이죠. 그리고 각 조회형을 가서 에어 조성할 때 다음 수업으로만 제한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으면은 지우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윈도우즈 버전을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버전은 관리 도구를 들어갈까요? 관리 도구 들어가서 컴퓨터 관리 이게 있나요? DNS가 잠깐만요. 전 메뉴 보겠습니다. DNS 여기 있네요. DNS 클릭하면은 저 설정만 해놨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하시고 다음 누르시고 이런 뭐 샘플 만들었고요. 이런 파일 만드시고 동적 업데이트 설정할 때부터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시고 마침 이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속성 하셔가지고 여기 여기 있네요. 영업 전송. 그래서
디폴트는 이제 아래 되는 것만, 원래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위험한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고, 더 좋은 거는 이게 좋습니다. 다음 서버로만 해서, 여기다가, 특정한 IP, 192. 잠깐만요. 예. 192.168.0.1 이렇게 해서 특정한 IP만 할당하면 지금 없으니까 에러가 뜨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존재하지 않는 IP이기 때문에 아마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승인된 것만 보게끔 되겠습니다. 지울 게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없으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만약에 이게 AD 같은 서버가 아니라 필요 없거든요. AD가 아닌 경우에 스탠드얼론 서버 같으면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예 서비스에 가셔가지고 DNS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예. 그래서 아예 수동으로 사용 안함 해서 중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경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서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역을 보낼 때에는 제한을 거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미 해버렸네요. 예, 만약에 이 동적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동적 업데이트는 DHCP 서버일 때 쓰는 방식인데 동적 IP를 이용하는 게 이제 DHCP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한테 클라이언트는 IP를 받아와요. 그런데 이런 DHCP IP 같은 경우 동적 IP이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 서비스 등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받은 IP를 DNS에 등록해 주는 거, 이게 동적 DNS, DDNS 되겠습니다. 원래 좋은 기능이긴 한데 함부로 이걸 쓰게 되면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다른 클라이언트도 이걸 이용해서 등록할 수 있거든요. 마치 정당한 클라이언트가 아닌데 정당한 클라이언트 같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한 게 동적 업데이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 DNS 서비스에서 이번에는 서버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속성, 그리고 기능이 많네요. 인터페이스는 모든 사람들 수신을 제한할 수 있고 쿼리할 수 있는 거, 전달자가 포워드할 수도 있고 고급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속성 누르시고 이 동적 업데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용하더라도 AD 같은 제한된 부분에서 사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으면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동적 업데이트 기능 같은 거 중지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저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서비스를 중지할게요. 저는 이제 AD 쓰는 거라면은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AD는 이름 검색할 때 도메인 네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AD 서버는 이 도메인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하더라도 굳이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동적 DNS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쓸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버는 일반적으로 동적 IP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메일 서버에 대한 보안 설정들, 그리고 도메인 서버 설정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예를 들면 MySQL 같은 거 확인해 가지고 SQL 사용명을 드리고, 그리고
보안 컴피그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